안녕하세요. 쌤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셨던 그런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하여 탐구 주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혹시 풀이가 떠오르시나요? 자, 주사위를 72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44번 이상 56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72번이라는 횟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항분포 B를 사용하셔서 문제를 푸셔야겠죠. 자, 풀이를 보시면 자, 이항분포 자, n이 72고요. 자, 6의 약수의 눈이라고 했으니까 1, 2, 3, 6. 확률이 3분의 2네요. 그래서 P가 3분의 2. 자, 원래대로 문제를 푸시면 자, 이런 이항분포 상황에서 저희가 44번 이상 56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X가 44일 확률, 그리고 45일 확률, 자, 그리고 6의 약수가 56번 나올 확률까지 이 확률을 다 더해 주시면 사실 정확한 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44번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44번 나올 확률이 자, 한 번 나올 확률이 3분의 2예요. 6의 약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이 3분의 2. 자, 그러면 6의 약수가 나온다. 몇 번? 44번. 자, 그러면 나머지는 안 나와야겠죠. 안 나온다는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자, 몇 번인가요? 72번 중에 44번이 나왔으니까 28번 안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72번 중에 언제 나와야 되는지를 또 따지셔야 되니까 72C 44가 요 확률이 됩니다. 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확률을 자, 45일 때 확률 쭉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가 계산을 하면 금방 하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차가 생기더라도 얘를 이렇게 이항분포로 구하지 않고 그렇죠.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죠. 자, 정규분포로 근사시킨다라는 거는 그렇죠. 근사니까 정확히 같진 않지만 조금 그 오차를 무시하고 근사치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꾸면 여기가 평균 자리죠. 평균 NP. 자, 그리고 여기가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공식을 사용하셔서 정규분포로 바꾸신 거죠. 그리고 정규분포니까 어떻게 이 과정을 Z로 표준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Z로 표준화 시키시고 표를 이용하시면 최종 답을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학습을 교과서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은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항분포라는 거는 이산 확률 분포예요. 즉,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뭐 이런 식으로 세는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보통 표를 그리지만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이런 식으로 점으로 나타내지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정규분포는 어때요? 맞아요.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값이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도 얘가 점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지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인 이항분포를 이렇게 연속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로 바꿔요. 즉, 점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이사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래프로 바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 오차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것 같아요. 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자, 6의 약수가 44번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아까 같이 풀면 되는데, 자, 선생님 어떻게 풀어보고 싶냐면, 자, 얘를 여사건으로 풀고 싶어요. 자, 그러면 44번 이상일 확률이니까 43번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아주 정확한 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얘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자, 정규 분포예요.
자, 원래 제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44번 이상일 확률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직접 이렇게 구하지 않고 여사건으로 구한다라는 거는 43번 이하일 확률을 빼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여기 하얀 부분만큼이 B잖아요. 즉, 두 개를 합하면 1이 안 돼요. 정확한 여사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애매하죠. 선생님은 이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부분은 출제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또 낸다면 점검도 많이 하고요. 아마 최근에 평가원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이항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항분포를 이렇게 정규분포로 근사시켰을 때 그 오차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이 이항분포를 무조건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n이 충분히 크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교과서 밑에 보면 이 크다라는 기준은 np와 nq가 5 이상이면 n이 충분히 큰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은 n이 5인 상황이에요. 자, 시행 횟수가 5니까 실제로 가능한 거는 n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확률을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자, 연결해 보시면 이 각각의 확률을 연결해 보시면 맞아요. 아직은 정규분포 그래프 모양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n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자, n을 조금 키워볼게요. 자, n을 조금 키워봤어요. 자, 이번에는 np를 곱했을 때 상황이 딱 6이에요. 겨우 5를 넘는 상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경우 어떤가요? 그렇죠. 아까보다는 그래도 연결해 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정규분포에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정도부터는 저희가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풀어도 돼 라고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n을 좀 더 키워보시면, 자, n을 50까지 키웠어요. 맞아요. 거의 정규분포 같은 모양이죠. 자, 실제로 이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더 씌워보면 상당히 유사한 모양이라는 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n이 100일 때 그래프고요. 마지막으로 n이 200일 때까지 그래프까지 보시면 거의 채워진 모양처럼 보이면서 거의 정규분포 모양과 유사하다. 이 정도면 정규분포로 근사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실제로 그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예요. 아까 이 이항분포의 문제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해서 마지막 0.8185를 구했죠. 자, 얘를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항분포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항분포 n이 72, p가 3분의 2인 상황이고요. 얘를 44 이상 56일 확률을 정규분포 말고 이항분포로 정확히 계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오차가? 네, 얼마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0.04 정도의 확률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는 4%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이 정도도 거의 같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해요.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자, n이 15, p가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일부러 np가 정확히 5가 되는 순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런 순간에 3에서 6까지의 확률을 이항분포로 계산하시면 0.7176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정확한 값이에요. 근데 np가 5가 되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셔도 되겠죠. 자, 정규분포로 한번 바꿔서 풀어봤습니다. 자, 정규분포 np 루트 npq 정확히 넣고 자, 계산을 해봤더니 자, 그 결과가 네, 0.5714예요. 자, 오차가 어떠세요? 그렇죠. 이 정도는 근사치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크잖아요. 즉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차는 줄어들겠지만 저희가
아까 MP가 5가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오차 거의 없겠지라고 풀기에는 생각보다 오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연속성 수정이라는 작업을 해보실 수 있는데, 자, 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런 이항분포 상황에서 제가 3하고 7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얘는 정확하게 3일 확률, 4일 확률, 5일 확률, 6일 확률, 7일 확률 5개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돼요. 자, 3일 확률, 이 세로선이 되는 거, 이게 확률이에요.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 5일 때 확률, 6일 때 확률, 7일 때 확률을 더해요.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자, 이런 막대 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아까 이 3일 때 확률을, 그렇죠, 이 밑에가 1인 이 사각형의 넓이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밑변이 어차피 1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5개의 확률의 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5개의 이 사각형, 이 막대 그래프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보시면, 자, 실제로 정규분포로 바꿀 때도 3에서 7까지를 바꾸잖아요. 저희가 3에서 7까지를 정규분포로 바꾸잖아요. 그럼 3에서 7까지의 정규분포니까 3에서 7까지의 정규분포 그래프로 저희가 바꿔서 값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사각형 모양을 곡선 모양으로 대체하는 것까진 좋은데 구간의 시작과 끝을 보면 실제로 3에서 7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 막대 그래프 구간하고 똑같이 어디? 여기 2.5부터 어디 끝을 7이 아니고 7.5까지 계산해주면 조금 더 그 오차가 줄어들 것 같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로 환산을 할 때, 근사를 시킬 때 3에서 7까지 하지 마시고 3에서 0.5를 빼서 그리고 7이라고 하지 마시고 7에다가 0.5를 더해서 이렇게 구간을 조금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오차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3에서 7까지인데 이 등호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자, 3에서 7까지예요. 실제로 정규분포에서는 얘를 따지나, 그렇죠. 정규분포에서는 넓이 개념이기 때문에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겠죠. 실제로 이 1번은 3, 4, 5, 6, 7 5개 합을 구하는 거고 실제로 이 2번은 4, 5, 6 3개의 확률 합을 구하는 거니까 오차가 상당할 거예요. 자, 그럼 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이 x가 결국에는 4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4일 때 확률, 5일 때 확률, 6일 때 확률 이 3개의 확률을 더하는 거고 이 3개의 직사각형 넓이를 더해 주시면 정확한 값이에요. 그리고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때에도 3에서 7, 4에서 6이 아니고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3.5에서 6.5까지를 계산하셔야 오차가 조금 줄어드는 정확한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실제로 이 등호가 없는 순간에는 구간을 조금 줄여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이 빠져야 되니까 구간을 좀 줄이자. 어떻게 이번에는 0.5를 더해서. 그러면 3.5부터니까 실제로 구간이 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7도 포함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구간을 좀 줄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0.5를 빼셔서. 이렇게. 그래서 3.5에서 6.5까지로 이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정적분해 주시면 이 색칠된 이 막대 그래프의 넓이와 상당히 유사해지고 오차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연속성 수정이라는 부분은 등호가 있다면 구간을 조금 넓혀주고 등호가 없다면 구간을 조금 좁혀주는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연속성 수정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예예요.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제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0.8185였고요. 정확한 값은 이항분포로 계산하면 0.85482였어요. 자,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 연속성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44라고 계산하지 마시고
자, 등호가 있으니까요. 등호가 있으니까 구간이 좀 넓어질 수 있게 0.5를 뺄게요. 자, 그리고 이 56도 등호가 있으니까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게 0.5를 더할게요. 자, 그래서 이 43.5부터 56.5까지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43.5부터 56.5까지 지금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0.8529가 나옵니다. 0.8529. 자, 그러면 아까 0.8185보다는 그렇죠. 0.8529니까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정확한 값 이항분포랑 오차가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연속성 수정을 다루지 않지만 연속성 수정의 과정을 거쳐주시면 저희가 그 생각했던 그런 오차의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나가서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이 그 여사건에서 생겼던 부분들, 그 부분도 이런 연속성 수정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